진짜 이런 시기에 이런 책이 또 딱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슬기로운 집콕 예술여행. 오늘은 특별한 컨텐츠로 헤르만 헤세를 좀 만나보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역시나 제가 소개하면 여러분이 또 신빙성 떨어진다고 생각하실까봐 오늘 정말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대작가이시자 헤세 전문가라고 감히 제가 소개를 하고 싶은 정여울 작가님 옆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여울 작가이고요. 저에게는 멘토이기도 한 헤르만 헤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헤르만 헤세에 대한 책을 2권이나 쓰셨잖아요. 네. 사실 뭐 그 외에도 많은 작가들을 소개해 주셨었지만 네. 헤세를 굳이 또 이렇게 딱 선정해서 책도 쓰시고 네. 이렇게 파고드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헤르만 헤세 작품을 읽고 있으면 그냥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네, 우리 현대인의 이야기구나라는 굉장히 큰 친밀감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저는 헤르만 헤세가 힘들 때마다 제 곁에 있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이 끊임없이 변하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내가 무언가를 성취했다고 느껴도 또 그 삶 뒤에는 또 다른 목표물이 있고, 또 목표물을 아무리 성취를 해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 내가 꿈꾸는 것을 이루었다고 해도 그게 끝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가르쳐준 작품이 시타르타나 나르치스와 골드문트 같은 작품이거든요. 삶이 점점 진행될수록,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작가가 아닐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스스로 반성하게 되는 게 네. 사실 전 미술은 정말 좋아하긴 하는데 네. 헤르만 헤세의 작품은 데미안 외에는 사실 제가 읽어보질 않아서 대부분 그렇죠. 대부분 반성을 그렇고. 하게 되는데 예, 그리고 데미안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셨으면 되게 잘하신 거죠. 칭찬받은 거죠. 네네, 잘하신 거죠. 감사합니다. 예. 네, 그래도 또 요즘 여러모로 사실 그 힘든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도 어찌 보면 헤세 매니아로서 예. 시청하시는 여러분께 지금 이 시기에 헤세 작품 중엔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 또 뭐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없을까요? 이 프로그램의 특성상 미술에 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작품도 좋을 것 같은데요. 클링조어의 마지막 여름이라는 작품이에요. 클링조어의 마지막 여름. 네, 발음이 네. 굉장히 어렵군요. 예. 네. 클링조어의 마지막 여름은 그 작가들의 일상을 아주 구체적이고 재미있게, 전혀 어렵지 않아요. 데미안은 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클링조어의 마지막 여름은 그냥 편하게 읽으실 수 있어요. 작가님 레벨에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죠? 여름 휴가에 딱 어울리는 작품인 것 같아서. 안 그래도 지금 또 말씀해주신 것처럼 헤르만 헤세가 뭐 2,000점 넘게 또 그림을 그린 화가로도 유명하다고 해서 네. 저희도 같이 잠깐 대표작 몇 개 보면서 네. 화가로서의 헤세도 잠깐 만나볼까요? 네. 예. 헤르만 헤세는 40 이후에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생각해 보면 40 이후에 뭔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많이 말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헤르만 헤세가 그림을 그렸던 이유는 1차적으로는 우울증을 치유하기 위해서였어요. 자기 스스로 그림을 익혀나간 사람이다 보니까 좀 독특한 지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도 일단 몬타뇰라 네네. 본인이 머물렀던 곳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1929년작이라고 소개되는데 네. 요 시기 이런 작품은 또 어떤 매력이 좀 있을까요? 이 시기의 작품들은 어떤 장소에 빠져 있는 작품들이 많아요. 헤르만 헤세가 사랑했던,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장소들이고 풍경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 스위스의 아름다운 산과 호수와 들과 또 꽃과 나무들에 빠졌던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화려하면서도 되게 해맑은 그림을 그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진짜 그 말씀하신 화려하면서도 해맑다, 약간 그 말이 전 와닿는 것 같아서 네. 지금 몬타뇰라의 1929년작은 좀 색이 차분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네. 보다 보니까 예. 화려하죠. 지금 태신 풍경, 1933년작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정말 화려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바로 알프스의 풍경이에요. 이런 풍경이 헤르만 헤세가 좋아했던 풍경이죠.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집과 산과
나무와 꽃들 그것만으로도 내 인생은 완전하다라는 느낌을 주는 작품들인 거죠. 안 그래도 스위스가 워낙 네. 화려하고 이런 공간이다 보니까 네. 이 공간에 영감을 받은 예술가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뭐 저 그럼요.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조각가 자코메티나 아니면 네. 르코르비제나 다 스위스 출신이다 보니까 네. 회화로도 되게 작품을 많이 남기지 않나 싶었는데 이 헤세 작품도 보다 보니까 하나하나가 다 되게 좀 그 풍경의 색, 아름다움이 그대로 녹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중 특히 태신 풍경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예, 태신을 되게 좋아했었고 몬타뇰라랑 가까운 곳이고 이제 헤르만 헤세가 굉장히 잘 노는 사람이었거든요. 글도 열심히 쓰고 그림도 많이 그렸지만 그림은 이 사람에게 일이 아니었어요. 그림을 그리는 순간은 정말 유희의 느낌? 호모 루덴스의 느낌이었던 거예요. 행복한 인생이네요. 예, 행복한 인생이죠. 취미로 그런데.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우울증을 치유하기 위한 목적이 더 컸기 때문에 그걸로 뭐 프로페셔널하게 접근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노는 것처럼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자꾸 쓸데없는 질문을 해서 죄송한데 네. 그럼 혹시 작가님도 이제 글로써 네. 성공하셨으니까 취미로 혹시 그림을 그리실 재능이 없어요. 재능이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예, 제가 그러니까 유럽 여행을 하면서 가장 많이 다녔던 곳이 사실 박물관인데 책은 이렇게 열심히 써도 이 책을 다 읽지 않으면 저를 이해할 수 없거든요. 책 한 권을. 그런데 그림은 물론 그릴 때는 힘든데 보는 사람은 한 번에 볼 수 있거든요. 1초 만에 감동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카데미에 등록을 하고 그림을 몇 달을 배웠는데 정말 재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 괜한 질문을. 대신 풍경을 보면 이제 헤르만 헤세가 어떤 애정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치유적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닌 타인을 향한 사랑, 자연을 향한 사랑은 분명히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그 우울한 감정 이런 것들을 해소시켜주죠. 그리고 풍경화를 찍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풍경화를 찍고 그 풍경에 대해서 짧게 나는 어떤 느낌으로 이 사진을 찍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시면 그것 자체가 굉장히 우울한 감정을 치유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볼 작품이 되게 많긴 한데 이걸 다 보면은 PD님이 분량 늘어나서 울어버리실 것 같아서 네. 울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 저희- 울리면 안 되죠. 저희 그래서. 마지막 한 작품만 더 보면 티치노 풍경이라고 또 초기작이 요건 좀 아기자기한 좀 선적 표현도 되게 많이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예, 약간 쇠라 느낌도 나지 않으세요? 아, 예, 약간 전묘화 같은 느낌도 나는데 예, 그래서 헤르만 헤세 작품을 보면 여러 가지 기법을 시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좀 탐구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본인이 행복하기 위해서 예, 본인이 행복하기 위해서 그렸던 것이 크고 부담 없이 이렇게 집에서 감상하기 좋은 풍경들이고 그림을 그릴 때는 주로 스위스에 있었기 때문에 스위스 풍경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주로 날씨가 따뜻했을 때의 풍경이 많더라고요. 예, 그 이유가 이렇게 일종의 가까운 데에서 즐기는 소풍과 휴가 같은 느낌이었던 거죠. 그래서 날씨가 따뜻할 때 그림이 훨씬 많다는 거. 약간 예전에 한국화에서 네, 서화가 일치되는 예술가가 있다고 하잖아요. 이제 뭐 네. 글과 그림이 일치되는 예술을 되게 중시했던 것처럼 막상 서양화 공부하다 보면 서양화는 글하고 그림을 좀 분리해서 생각하는 개념도 많이 느껴졌었는데 헤세 같은 경우엔 진짜 작가인 동시에 화가로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글에서 어찌 보면 뭐 못 채워주는 부분을 그림이 채워주는 지점도 있고 반대로 순환되는 지점도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보다 보니까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네, 그냥 재미로 약간의 그냥 예. 디스를 하자면 네, 네. 헤세가 활동했던 시기가 온갖 예술가가 다 화가들은 특히 뭐 피카소 이미 튀어나와 있고 디샹도 나오고 뭐 네. 잭슨 폴록의 마크로스코까지 나오던 시점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미술사적 가치가 뛰어나냐 하긴 어렵지 않나라고 말했다가 제가 가루가 되게 욕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행복한 측면에서 아마추어로서의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림을 그리면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한 그림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치유 자체를 위한 그림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예술사적인 가치를 추구했다기보다는. 네, 예, 제 말씀하신 대로 확실히 뭐 헤세 작품 볼 때만큼은 오히려 근데 그런 측면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굳이 어렵지 않고 더 편안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아서 뭐 역사적 가치의 유무를 떠나서 한 번쯤은
좀 직접 보시는 것도 되게 매력적인 작품이 또 헤세의 그림이 아닐까 예. 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예, 한국에서 헤세 전시가 크게 있었어요. 그렇죠. 작년에도 예. 한번 있었고 해서 예, 굉장히 크게 전시를 했었는데 반응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술사적인 가치에 열광하기보다는 헤르만 헤세라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 그 사람이 또 잘 묻어나는 작품이기 때문에 또 더 네, 스위스의 아름다운 시골 마을을 여행하는 느낌도 주었던 것 같습니다. 마침 그 얘기를 하시니까 떠오르네요. 저희가 오늘 얘기할 건 사실 여행이었는데 예. 미술 얘기를 한 바가지해서 저희가 지금 미술 작품을 통해서 헤세를 조금 만나봤지만 네. 진짜 너무 매혹적인 공간들이잖아요. 또 저희가 이렇게 만나 뵙게 된 이유가 이걸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이번에 또 책을 출간하셨으니까 작가님이 이번에 준비하신 헤세에 대한 이야기 혹시 어떤 책인지 또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헤르만 헤세와 함께한 저의 그 지난 거의 10년이 넘는 그 취재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장소로는 제가 세 군데, 그러니까 헤르만 헤세가 태어난 곳, 그리고 돌아가신 곳, 그리고 중간에 처음으로 이제 가정을 만든 곳, 이렇게 나만의 공간에서 나만의 삶을 조용히 가꾸어가는 삶의 아름다움을 저에게 가르쳐준 사람이 헤르만 헤세거든요. 그런 느낌을 책 속에 담고 싶었어요. 영원 가꾸기와 그림 그리기와 글쓰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싶었고, 바로 직접적으로 우리의 우울과 우리의 슬픔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가진 작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아무래도 또 저는 반성을 또 한 번 하게 되는 게, 저는 너무 현대의 도시인으로서 발버둥치도 살았던 것 같은데 작가님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이 책을 보면서 이 힘든 시기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 네. 한 번쯤 차분하게 마음을 정리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는 맞아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정원을 가꾸는 건 어렵지만 화분 하나 정도는 키울 수 그쵸. 있거든요. 조그만 거라도 예. 해놓고 물 주면서 잠깐 이렇게 로맨틱하게 즐기고, 이게 보시면은 진짜 여러분도 여행 가시는 느낌을 그대로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접 이렇게 다 방문하신 기록들이 있다 보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진짜 이런 시기에 이런 책이 또 딱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인공은 정여울 작가님의 신간입니다. 이 책만 보시면 돼서 헤세 뭐 그림별 뭐 책 TV 예능 막 라디오스타 이런 거 보면은 뭐 누구에게 뭐란 하면 이렇게 한 문장으로 딱 멋있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아, 그런 예능을 잘 안 어렵더라고요. 보시는군요. 예, 잘 몰라요. 그럼 이번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느낌으로 네. 정여울 작가에게 헤르만 헤세란? 헤르만 헤세는 앉아서도 떠날 수 있는 여행 같은 존재예요. 예. 소름.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헤르만 헤세가 그런 여행의 멘토가 단지 정말 뭐 비행기를 타고 기차를 타는 그런 여행이 아니라 삶을 여행하는 느낌, 세계를 여행하는 느낌,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을 여행하는 느낌을 주는 그런 작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진짜 20세기에 어찌 보면 헤르만 헤세가 작가님이 말씀해주신 글로써 우리를 여행시켜줬었다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21세기에 또 정여울 작가님이 떠나게 해주는 글로서의 여행도 이번에 한번 만나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와 더불어 저희도 계속 이렇게 또 작가님을 포함한 특별한 기회로 여러분에게 또 이 집콕 여행 계속 만나 뵙게 될 것 같으니까요. 오늘 진짜 너무 바쁘실 텐데 이렇게 현장까지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작가님. 예, 아사TV의 무한한 번영을 감사합니다. 예, 기원합니다. 저희 또 다음에 혹시 또 작가님 또 좋은 여행 기록들이나 이렇게 또 이야기 가지고 와주시면은 저희 언제든지, 저희는 이렇게 뚜렷한 목적성을 갖고 여러분한테 저희는 다만 저희 팀은 제일 중요한 건 저희가 다 확인하고 중요하다, 이건 꼭 여러분한테 추천할 만하다 하는 것만 추천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작가님 집콕 여행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